네, 태풍 남마돌의 영향 전망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남마돌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힘 앞으로 예상 경로 어떻게 될까요? 예, 현재 이 태풍 남마돌은 일본 가고시마 이 북쪽 육상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 규슈의 북부 지방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 태풍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동쪽으로 방향을 더 크게 틉니다. 그래서 일본 쪽으로 아예 향해서 일본 열도를 향해서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북진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 태풍의 중심 기압이 965헥토파스칼일까요? 그리고 이제 중심에서의 풍속도 초속 37m에서 아직까지도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일본 열도를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풍 반경이 400km에 아직까지 달하기 때문에 이 중형급의 태풍을 유지한 채 일본 쪽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이제 이 태풍과의 중심 거리가 이제 2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포항이 280km, 울진도 3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강풍 반경이 400km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이 영남 해안 그리고 이제 많은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이 태풍의 강풍 반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우리나라 이 남해안과 이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부는 곳들이 현재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또 예상을 해보고요. 먼저 일본을 좀 짚어보면은 진로를 보니까 확실히 일본 열도를 아예 관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기상청에서도 과거에 경험한 적 없는 태풍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규슈에 처음으로 태풍 경보를 또 발령을 하기도 했고요. 피해가 아무래도 클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 굉장히 강한 태풍이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매우 강한 태풍이었고요. 이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했던 이 태풍이 강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일본 열도를 관통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비바람이 일본 쪽에 이제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강풍과 폭우 모두 굉장히 이 기록적인 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미야자키에서는 하루에 662mm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지난 흰남노 때도 뭐 4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컸었는데 역시 이제 일본에서도 6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830만 명에 대해서 이제 피난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초속 이제 51m에 달하는 강풍이 기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초속 50m가 넘는다면 우리가 이제 달리고 있는 이 차량이 옆으로 넘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일본 규슈에서 우리가 이제 CCTV를 통해서 본 바에 따르면 네. 멈춰 있던 이 밴 차량이 이 강풍에 못 이겨서 이제 옆으로 이제 쓰러지는 그런 모습도 이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 일본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한 바람이 현재도 이제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고속철도는 이제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일본의 항공사 역시도 이제 계속해서 510편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제 2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강풍에 따른 인명 피해로 현재는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이렇게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넘어지고 네.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이 옆나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바람이 얼마나 불었고 또 비가 어느 정도 내렸나요? 예, 그 뭐 강풍 방향이 400km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일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항이라든지 경주 지방 그리고 부산과 울산 이런 영남 많은 해안 지방들에서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산 오륙도에서도 초속 33.9m에서 전국에서 가장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된 곳입니다. 예. 초속 33.9m면 이 가로수가 쓰러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태풍이 아무래도 이제 일본 열도를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주로 이제 영남의 내륙 지방보다는 영남의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 통영에서도 역시 이제 초속 26.9m 굉장히 강한 바람이 관측이 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울산에서도 초속 26.8m 그리고 이 충남 서해안 지방 그러니까 이 태풍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 네. 이 충남 서해안 지방에서도 현재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도 초속 10에서 20m 사이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북쪽에서 이제 가을철을 맞아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서쪽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태풍이 몰고 온
뜨거운 공기들이 이제 남쪽으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두 공기 충돌로 인해서 이 서해안 지방에서도 역시 이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 지방 대부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히 네. 이제 태풍의 직접 영향권인 영남 해안 지방에서 훨씬 더 강한 바람이 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에서 80mm 정도 내렸고요. 강원도 양양에서도 75mm 정도 내렸습니다. 강원도 역시도 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은 아닙니다만 역시 이제 북쪽에서 굉장히 이제 동풍이 그러니까 바닷바람이 강하게 이 강원도 지방으로 불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바람이 산맥에 부딪히면서 이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고 그래서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인해서 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도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해일과 파도도 무척 위험합니다. 저희가 제주에서 낚시객 한 분이 파도에 휩쓸려서 숨졌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위험한 만큼 좀 짚어보겠습니다. 남해상과 동해안에 지금 최고 10m가 넘는 높은 파도가 있 거다 이런 예보가 있네요. 예, 뭐 이제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이제 10m의 파고가 이제 몰아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태풍이 아무래도 이제 해상을 통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태풍의 해수면을 굉장히 높이 이제 끌어올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바닷물이 이 바람을 타고 이제 해안가로 밀려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월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오늘 오전까지 이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동해안 지방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계속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강풍을 타고 많은 바닷물이 이제 해안가 저지대로 밀려 들어와서 침수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드린 대로 이 태풍 자체가 일본 열도를 따라서 내일까지 올라가다가 내일 저녁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영남의 내륙 지방 같은 경우는 오늘 낮까지가 이제 태풍의 최대 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영남의 해안가 지방 그리고 동해안 지방들 그리고 이제 해상을 중심으로는 내일까지 그리고 이제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도 굉장히 많은 바닷물 그리고 높은 파고가 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이제 제주 지방에서 이제 낚시를 하던 낚시객이 이제 한 명 실종되면서 이제 사망하는 사고까지 일어나게 됐는데요. 가급적이면 모레까지 이 동해안 지방에서는 해안가로의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이번 태풍이 특히 바람 조심을 더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 이번 태풍의 뭐 크기나 위력을 예측하자면 지난번 예전 과거의 태풍들 중에서 이거랑 비슷한 세력 어떤 피해까지 남겼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2004년에 들어왔던 태풍 송다, 이것은 이제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태풍과 비슷한데 일본 규슈 쪽으로 들어갔던 태풍입니다. 그래서 태풍으로 일본 규슈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태풍의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요. 2004년에 들어왔던 태풍 송다 역시도 이제 영남 지방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많은 비가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항에서 309mm, 울산에서 261mm의 폭우가 이제 쏟아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2004년에 일본에 이제 상륙했던 태풍 차바 역시도 지금의 태풍과 거의 경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초속 30m 안팎 정도의 강풍이 제주와 부산 지역에서 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이제 올라오면서 현재 이제 부산을 포함해서 제주 그리고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일부 서해안 지방에서도 초속 20에서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과거 일본 규슈 쪽으로 올라갔던 태풍들의 남겼던 그런 강풍이라든지 폭우가 현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네. 대로 오늘 오전까지는 굉장히 강한 바람 그리고 낮까지는 최대 고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태풍이 점차 이제 일본 규슈에서 보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오늘 오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내려지고 있는 이 태풍 특보도 우리가 이제 풍랑이라든지 강풍주의보 또는 강풍경보로 단계가 이제 낮아지겠고요. 네. 내일과 모레 점차 이제 이 모든 특보는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전에는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약해져서 소멸했습니다. 이런 뉴스도 좀 왕왕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흰남노도 그렇고 남마돌도 그렇고 올라오면서 더 세력이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요즘 이런 태풍이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태풍이 해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대 지방부터 중위도 지방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다가 굉장히 뜨거워야
어떤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빨갛습니다. 예. 26도에서 28도, 경우에 따라서는 29도 정도까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은 해수면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년보다는 강한 태풍들이 이제 많이 발생해서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도 그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해수면 온도가 높음에 따라서 이제 연료량이 풍부하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이 태풍이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인도 지방을 포함해서 이 인도양 지방이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이제 우기였지 않습니까? 그 시대 때 굉장히 좀 많은 폭우 피해를 좀 경험을 했는데 예. 굉장히 인도 몬순 시스템 역시도 예년보다는 좀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양 쪽에서의 뜨거운 수증기들이 많이 이제 바람을 타고 서태평양 지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열대 지방에서 태풍의 씨앗, 그러니까 태풍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열대 저하보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풍이 많이 만들어지는 열대 지방에서 뜨거운 수증기들도 굉장히 많고 바닷물도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올라와서도 세력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가을철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몰고 오는 뜨거운 공기와 북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점차 내려오는 가을철의 찬 공기와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름철보다는 가을철에 훨씬 더 강한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또는 강한 폭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몬순이 굉장히 예년보다는 강하게 발달해 있는 상태, 그리고 해수면의 온도도 평년보다는 높은 상태, 그리고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이 가을 시스템이 맞아떨어지면서 최근에 많은 이 태풍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강한 태풍들이 한반도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난마돌이 결국 영남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이 지난 흰남노 때도 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이어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를 더 입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큽니다.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흰남노가 특히 이제 포항과 경주 지역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에 큰 침수 피해를 남겼었죠. 아무래도 이 태풍이 일본 쪽으로 들어가면서 태풍의 많은 곳들이 이제 직접 영향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이제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이제 낮 시간대까지는 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오늘 낮까지는 이 영남 해안 지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강원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외출을 하신다면 주변에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하면서 이제 도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상으로 높은 파고가 계속해서 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주와 남해상은 내일까지 그리고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모레까지도 높은 파고가 일고 그리고 너울성 파도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해안가로의 접근은 모레까지 자제해 주시는 게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 이 영남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곳들도 많습니다. 흰남노로 인해서 우리가 지반이 많이 약해진 곳들이 많고 당시에도 이제 크고 작은 이 산들에서 우리가 이제 산사태를 경험했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낮까지는 최대 이제 80mm 정도 많은 비가 또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진 곳들을 중심으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비탈면 주변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태풍 상황과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